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행정론의 2교실에 강의할 이순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은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라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는요,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업무, 두 번째는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세 번째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업무로, 사회복지사의 가장 첫 번째 업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첫 번째로 프로그램의 개념과 유사, 개념과의 관계에서 프로그램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요, 프로그램은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때로는 정책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실천과 서비스에 혼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이념과 정책들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하여 실천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라면, 그러한 목적과 역할을 추구해 쓰이는 주된 도구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접근은 크게 조직과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한 접근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수단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랩과 포에트라는 1992년의 학자는요, 프로그램을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의 집합체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크라는 학자는 1982년에 역시 프로그램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 의존적인 활동들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커라는 학자는요, 1995년에 사회복지 사전에서 프로그램을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과 지침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은요, 성규탁이라는 학자는요, 1986년도에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사회복지 향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전 계획에 따라서 전달하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정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무성이라는 학자는요, 1999년도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고요. 김영종은 1998년도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일종의 변화 모델로서 의도적인 계획을 통해 개인, 집단 혹은 사회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박경일은 2000년도에 프로그램이란 조직이나 기관의 의도된 계획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에 활용하는 일련의 집합적인 행동들이라고 정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국내의 학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본다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체계로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학자 간에는 견해도 일치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직 내 활동의 체계는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원과 기술이 결여된다면 하나의 독립된 개념으로서의 프로그램으로 성립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관계 프로그램 진행자가 의도된 계획과 일정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이들과 환경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개념과 유사 개념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프로그램, 정책, 서비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관점에서요, 볼 때에는 프로그램은
서비스 전달을 위한 도구이고 정책이 의도하는 변화를 실천에 옮기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정책들이 서비스로 구체화되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고 정책이 주로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가라는 당위성을 다루고 있다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은 목적이고 프로그램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관점에서 볼 때 프로그램 활동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활동이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수행 인력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하고 교육하고 재활하고 보호하고 의뢰하고 정보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주안점을 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활동의 핵심은 서비스 제공 활동이지만 프로그램 활동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밖의 행정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자면요. 가출 청소년의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 사회사업가가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개별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은 필요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교의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관할 교육청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거나 다른 학교와 연계하는 지역사회 활동도 수행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 제공 활동을 본질적으로 포함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의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평가는요, 수혜 대상자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변화, 생산성, 측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특히 프로그램 평가는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 혹은 시행한 프로그램 가치와 의의를 판단하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 수행의 이유는 평가란 한 기관의 전체 또는 선별된 프로그램의 효율, 효과 및 적절성을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므로 프로그램 평가를 수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해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공적인 인정의 충족. 두 번째는 프로그램에 사용된 재정의 결산. 세 번째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요청에 대한 답변. 네 번째는 행정적인 의사결정의 참고. 다섯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의 직원들의 참여 유도. 여섯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들에 대한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평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는요. 첫 번째로 프로그램의 개시 직후, 두 번째 프로그램 진행 도중, 세 번째 프로그램 종료 후에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평가는요.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시행하는 평가를 소홀히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나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중간에 평가하는 것은 팀원들이 초보 단계를 벗어나면서 가업 수행에 익숙해지는 반면에 불만이나 부여된 활동들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다른 계획의 적절한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중간평가를 해야 하고 초기 및 중간평가를 통해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비록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기 종료를 하게 되거나 심지어 실패했을 경우에도 최종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평가에서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기준의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은 평가를 위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어느 측면을 평가의 초점 내지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은 대체로 첫 번째로는 목표 달성 수준, 두 번째는 기대하는 변화의 정도,
세 번째는 변화 또는 성과를 나타내는 점수, 네 번째는 의도한 서비스의 효과가 표현되는 맥락이나 상황의 수준, 다섯 번째는 원하는 가치가 산출되는 정도나 범위, 여섯 번째는 평가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특정 지표, 일곱 번째는 특정 행동 또는 태도의 변화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크는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서비스의 질, 과정, 영향, 형평성 등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학자들의 평가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은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서비스의 질 4가지로 크게 대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 14-4의 각 학자들의 평가 기준은 폴이라는 학자는요, 노력성, 효과성, 과정을 나타냈고, 서드먼이라는 사람은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과정, 적합성을 나타냈고요. 패티라는 학자는요,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트리포리는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을 봤고요. 삼번은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적합성, 요크는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 질, 과정, 형평성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을 대별해 보면서 학자들의 평가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평가에서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서 노력성 투입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성은 서비스에 투입된 노력, 인력, 비용 등과 양과 서비스의 결과인 생산량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서비스 단위당 클라이언트 수, 시간당 클라이언트 수, 서비스 단위당 워커 혹은 자원봉사자의 수, 클라이언트 워커 수 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은 A 복지관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에 가운데 다음에 4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성은 서비스 단위당 클라이언트 수, 학습 지도교실에 17명, 집단 상단에 23명, 컴퓨터 기능 교육에 11명이나 서비스 생산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위당 비용은 후수라는 효과성으로 대상 집단에 대한 목표 달성은 효과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 14-5 서비스 단위 생산량에 대해서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평가에서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서 효과성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 평가는요,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평가로서 서비스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성을 평가할 때는 의도된 결과, intended라는 아울러 예기치 않았던 결과, unintended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개인 집단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일 사례 분석, 그래서 싱글 서브젝트 디자인, 성취 목표를 확인하기 위한 목표 달성도 척도는 GAS, 고로 데이먼트 스케일, 그리고 프로그램의 산출물, 이것은 업무량, 생산량, 직원들의 전문성, 유지비, 수익성 등을 선정해서 확인하는 측정도로서 사용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사가 목표 1, 2, 3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난 후 그 결과 성과 수준에 따라서 목표 1, 2,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목표 달성은 다음과 같은 산출물이라는 것은 프로덕트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GAS는 골 어데이티먼트 스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수준의 척도는 목표일은 교육생 수료일, 그래서 0.3, 그래서 교육생 전원 수료, 목표일은 프로그램 만족도 0.3, 그래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 전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점수 평균은 9에서 10점, 목표 3은 개인 능력 향상에서 0.4, 수료생의 성장도 조사에서 교육생 전원의 점수 향상과 135점 이상 득점자는 30% 이상,
기대 이상의 향상은 0.7%는 교육생과의 8명 수료, 목표 1이죠. 목표 2는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 전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점수 평가는 8점. 목표 3은 수료생의 성장도 조사에서 교육생 전원의 점수 향상. 그리고 기대 3 정도의 향상은 교육생의 7명 수료, 만족도 목표 2는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 전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점수 평균 7점. 목표 3은 수료생의 성장도 조사에서 점수 하락된 교육생은 없다. 기대 이하의 성과 0.25는 목표 1은 교육생의 육면수로, 목표 2는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 전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점수 평균 5에서 6점. 목표 3은 수료생의 성장도 조사에서 점수 하락된 교육생은 1에서 2명. 전혀 성과가 없음 목표 1은 교육생 5명 미만 수료. 목표 2는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 전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점수 평가 4점 이하. 목표 3은 수료생의 성장도 조사에서 점수 하락된 교육생이 3명 이상이다. 그래서 목표 1은 교육생의 8명 수료로 체크됐고, 목표 2는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평균 점수 8.8점 0.75%로 체크됐고, 목표 3은 성장도 설문조사 결과 한 명의 점수 등락폭이 0점 외 6명 전원 향상 0점으로 체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평가에서는요, 효율성 평가는 우리가 투입, 비용, 노력, 시간 등에 대한 산출, 목표 달성 정도의 비율, 투입, 산출에 대한 평가로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비용, 노력으로서 서비스 단위당 투입된 비용으로 계산하거나 비용 효과성,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은 프로그램의 질적 이득을 찾아내기 위한 지표로서 비화폐적 형태로 서술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10명의 학습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계획된 목표의 50%를 달성하였다면 비용 효과는 50% 달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용 편익 분석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출발하는데요. 비용 이익의 개념은 이익을 이끌어내는 것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 비용들 사이의 관계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데 든 비용이 1인당 20만원이었다면 이들 훈련을 끝마치고 나서 기업체에 고용되어 월 8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비용 편익은 20만원, 80만원 취업자 경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경제성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성, 개념과 상대적이며 갈등적 관계에 있고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에 비춰볼 때 다소 프로그램 비용이 많이 지출될지라도 효과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경제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지라도 사회성이 높은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평가에서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서 서비스 질 평가라는 것은 퀄리티 오브 서비스 이밸류에이션, 그래서 서비스의 질 평가는 서비스를 통해 클라이언트,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의 변화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동료 리뷰, 피어 리뷰,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단일 분석 사례, 싱글 서브젝트 디자인, 서비스질을 보증하는 대외적 전문 서비스, 자격증이나 수료증, 품질 인증 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의 측정 방법으로 가장 일반화된 모형으로는 우리가 서브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슈면 지페멀 벨이라는 학자가, 세 사람의 학자가 이하 PJB라는 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로서 서비스 기업이 고객의 기대와 평가를 이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은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성, 우리가 R을 나타나는 것은 reliability, 그리고 확신성을 나타나는 A는 assurance, 유형성 T는 tangibles, 공감성 E는 empathy, 즉용성은 R은 responsiveness. 그래서 5개의 차원에서 22개의 문항으로 우리는 서브컬이라는 점수에서 고객의 기대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와 기대 문항에 상응하는 자강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 간의 차이로서 계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원래는 설문지는 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지관으로 변경을 해서 제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브컬 점수는 고객의 지각 점수 마이너스 고객의 기대 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 문항은 유해 형성이며 5번부터 9번 문항은 신뢰성, 10번부터 13번 문항은 적응성, 14번부터 17번 문항은 확신성, 18번부터 22번 문항은 공감성, 감정이입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후에 1994년에 이들은 9번을 제외하고 10번을 반응성으로, 19번을 유형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988년에 22개의 문항을 참고로 제시하였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알맞는 문항과 기준으로 수정을 해서 활용해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래서 참조 서브컬의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프로그램 평가에서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서 이용자 만족도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평가는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종결하면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때 사용하기도 하며, 혹은 과정평가 시 프로그램의 방향을 수정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가, 또는 제공된 서비스 또는 기술들이 실제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가, 서비스의 개선 방향 등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용자 만족도 평가는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평가만을 초점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나 임팩트에 대한 영향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소 편견적인 생각, 프로그램의 단점보다는 장점만을 언급을 제공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진단한 서비스 만족도 측정 방법을 소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 14-7의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자면은 이것은 5점 니코드 척도라는 것입니다. 니코드 척도는 니코드라는 학자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니코드 척도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A,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 전체적인 서비스가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 싶다. 이 기간을 친지나 주위 사람에게 추천하기 싶다. 고객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리코드 척도 5점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평가에서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목표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신청 사업의 안내에 대한 나타나는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의 예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14-8을 보면은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항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사업 기준은 첫 번째로 배분 대상, 그래서 가 배분 대상자, 나 배분 제외 대상, 두 번째 배분 사업의 종류, 그래서 신청 사업, 기획 사업, 긴급 지원 사업, 지정 기탁 사업, 그래서 배분 신청, 그리고 심사 기준 및 과정에서는 가 심사 기준에는 기간 평가, 사업 평가, 기타 평가가 있고요.
나번 심사 과정에는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교시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